정경훈 목사님을 기립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와, 많이 모였다, 많이 모였어. 2019년 10월 3일 이후에 제일 많이 모였어. 인사부터 한번 하겠습니다. Let's greet one another saying, 혁명으로 맞짱 뜨자. fight against for the revolution. 동의하십니까? Do you agree to this?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To all the respected citizens 해외 동포 여러분, and to the overseas Koreans,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우리 애국 국민들을 보십시오. look at all the patriotic citizens who have gathered here. 우리는 이겼습니다. We have won. 이 북한과 중국이 The North Korea and China,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려고 they're trying to communize South Korea. 부정선거를 자행했습니다. That they operated election fraud. 그래서 말도 안 되는 192석을 야당에게 만들어놨습니다. And that is why the absurd amount of 192 이거는 seats 원천 무효요, 사기입니다, 사기. elected in this is totally invalid and a scam. 이 부정선거는 And this election fraud that we see, 이번만 시작한 것이 아니고 this is not just a mere happening in this time. 20대, 21대부터 계속 진행해 Or 왔습니다. starting from the 20th general election, we have seen this all throughout. 그때까지 우리가 봐줬더니 Until that time, we remained silent. 이놈들이 이제 자기들의 목적지를 완성하려고 And they are not trying to finish their 연방제로 통일을 하려고 final destination of federalism unification. 완전히 간첩질을 했습니다. That they put an espionage act. 우리는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And we cannot forgive them for this. 이번에 국회의원 당선된 300명은 다 무효입니다, 무효! I know all the 300 elections. 과연 부정선거가 정말 있었느냐? People who are elected, they must be revoked. 우리가 생떼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니냐? Do we actually have a rigged election or not? 이 부정선거를 완전히 That they completely, 전국을 다니며 이잡듯이 찾아낸 that we had a complete enumeration of all of these 차하길 ballots. 목사님을 잠깐 Let's 모시겠습니다. have Pastor Talagi. 자유 목사님 어디 갔어? 빨리빨리 뛰어 올라와야지. 어디 갔어 이거? 빨리 올라왔어. 지금도 조사하다가 지금 뛰어. 조사하다가 조사하다가 뭐 이제 내용은 다 알았으니까 간결하게만 한번 정리해 주세요. 이번에 부정선거 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다. 사기선거 했어요, 안 했어요? 사기선거 했습니다. 증명을 댔어요, 증명을. 자, 네, 여기 증명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가져왔어요. 네. 우리 이 부산의 금정구에 내가 영표 나온 것인데 내가 바로 여기서 투표한 사람입니다. 1호로 신고하신 분이 조종식 씨입니다. 여러분, 이분의 말씀을 한번 직접 들어봅시다. 저는 장년동에서 50년 동안 산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2020년도에 자유통일당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손꼽아 기다려서 2024년에도 저희 집사람과 손잡고 가가지고 자유통일당을 찍었습니다. 저는 자유통일당에 당비를 내고 있습니다. 저는 자유통일당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자유통일당이 우리나라를 살릴 정당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제가 보니 손 떨려서 딴 데 찍을 수도 있는데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68년생입니다. 그러면 56이네. 네, 떨 리가 없네요. 떨 리가 없어요. 이건 확실합니다. 여러분, 이 지역에서 0표 나온 데서 10표가 나왔어요. 그리고 1표 나온 데서 32표가 나왔어요. 3표 나온 데서 10표가 나오고 10표 나온 데서 20표가 나오고, 여러분, 제가 직접 내려가서 확인한 것입니다. 여기서 부산에서 엄청나게 지금 올라왔는데 월요일부터 부산부터 우리는 폭동을 일으켜서라도 부정선거를 밝혀내야 합니다. 자, 빵표, 1표, 2표, 3표. 이 나온 지역을 전수조사를 했죠. 네, 직접 가서 했습니다. 다시 한번 띄워봐 주시면, 빵표 나온 지역이 73곳, 한표 나온 지역이 100표. 합하면 빵표, 1표, 2표, 3표 합하면 거의 450표 지역에서
사기 선거를 했것이 증명이 됐죠. 증명이 됐습니다. 어저께는 전라도 익산에서 한 표 나왔다는 데서 10명이 나왔어요. 어저께. 그러면 전국의 선거 투표소가 14,000곳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14,000곳이 다 사기 선거를 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통계학자들에 의해 빌리면 우리 자유통일당이 얼마의 투표를 받았냐 하면은 약 320만 표를 도둑맞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자유통일당이 도둑맞은 게 문제가 아니라 분명히 우리는 주권을 빼앗겼고 입법부의 법을 만드는 가짜 국회의원들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혁명으로 맞짱 떠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14,000군데의 투표소가 다 사기를 했다는 것인데, 아니 그 중에 특징이 뭐냐? 이것은 우리 자유통일당만 사기친 게 아니고, 그렇죠. 국민의힘 정당도 사기를 당한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원래 사전 투표와 당일 투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당일 투표에서 이긴 사람은 사전 투표에도 이기도록 이것이 정례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떴습니다.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설명 한번 해주세요. 저 굵은 것이 당선된 건데요. 당일 투표가 올라가면 그 동네에도 당일 투표가 올라가고, 당일 투표에서 좀 떨어지면 이 사전 선거에서도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당일 투표 이긴 자가 사전 투표도 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아니 사전 선거에는 저 좌파 애들이 먼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진다고 먼저 국민의힘 사람들이 세뇌당하고 있어요. 세뇌당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일 투표 이기면 사전 투표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부정선거는요, 꼭 교차점이 생겨요. 교차점이 X자로 저렇게 생겨요. 보세요. 당일 투표 이겼는데, 당일 투표 이겼는데 사전 투표에서 지니까 22년도에 21대 때 졌잖아요. 22대도 똑같습니다. 22대도 보면 당일 투표는 이겼는데 사전 투표에서 12,000표에서 15,000표를 집어넣어 버리니까 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는 완전 사기고 무효이며, 대통령과 여야 여러분 뭐 그 특검 그게 중요합니까? 국민들이 애절하게 이 부정선거를 외치고 있는 이 소리는 윤석열 대통령 안 들리시는 겁니까? 우리는 이제 피를 흘려서라도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최초로 부정선거를 하지 않는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2년 전에 지방자치선거 있었죠. 그렇습니다. 지방자치선거는 당일 투표 이긴 자도 사전 투표도 똑같이 다 이겼죠. 똑같았습니다. 그리하여 전라도 빼고는 다 도지사, 시장, 오세훈 시장, 그 다음에 25개 서울시내 26개 구청장 싹 쓸어버렸죠. 그렇습니다. 충청북도 도지사도, 충남도지사도, 세종시장도, 대구, 경북, 부울경까지도 완전히 다 이겼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 투표를 해봤더니 우파가 다 이긴 것이 확정됐죠. 그렇습니다. 그때는 사전선거와 그 다음에 당일 투표가 선거가 비율이 똑같았죠.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최초로 선거를 정상적으로 한 사건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 지방자치 선거는 별로 안 중요하니까 쟤들이 이번에 사기를 안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에 총선은 자기들의 목적지가 연방제 통일이거든. 그렇죠. 연방제 통일을 하려고 사기를 쳐서 192석을 야당에다 만들어 줬다 이 말이야.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이거는요, 이번 선거는 분명한 거는 진실의 문제입니다. 진실의 문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좌파다 우파다를 떠나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부정선거를 위해서 좌우를 떠나서 남녀노소를 떠나서 우리 전부 다 일어나서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 죽었지만 믿음으로 말하는 것처럼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우리가 죽어서라도 이 나라를 바로 세워야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됩니다. 거짓된 자들에게 입법부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 전 목사님이 이것을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나야 되고 오늘 행진해서라도 우리는 싸워서라도 이걸 쟁취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곧이어서 행동으로 행진을 하여 용산에 있는 대통령실까지 우리는 점령을 하려고 합니다. 대통령님의 자세에 따라서 왜 어차피 나라가 망하고 북한의 연방제로 갈 바에 그게 뭐 대통령이 있으나 마나지 여당이 있으나 마나지 오늘 우리는 행동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사진 목사님에게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1분만 하나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이런 어마어마한 부정선거를 언론에서 하나도 달아주지는 않습니다. 구한말에 우리나라가 언론에서 다루어지지 않을 때 백성이 언론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 독립신문이 생겨난 거 아닙니까? 제국신문이 생겨난 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자유일보와 그리고 얼마 전에 보니까 미라클 타임즈라는 데서 이제 이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 속아서 탄핵당했으니 내피셜로 쓴 거지만 더 이상 속지 말고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 나와달라고 기사로 끄집어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언론인이 되어서 대한민국의 언론을 휘잡아 놓읍시다. 유튜브도 다 일어나야 돼요. 다 언론을 장악해서 대한민국 부정선거 척결하고 다시 선거하도록 합시다. 대한민국은 이승만이가 세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박정희가 일으킨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자, 이승만 대통령이 45년 10월 16일에 들어와서 그냥 잠자고 놀고 이렇게 하여 대한민국이 세워진 것이 아니라 남노당의 박헌영하고 목숨 걸고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탄생된 것입니다. 헌법학자 제1호 김학성 교수님과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이승만이가 그때 박헌영하고 싸움을 안 했으면 대한민국이 건국될 수 있었나요? 당연히 안 됐겠죠. 당시 대한민국의 70에서 80%가 공산주의를 지지하던 그런 때입니다.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승만과 같은 위대한 지도자를 대한민국에 허락하셨기 때문에 또 이승만 대통령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을 지켰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비로소 건국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에 이승만 대통령의 결단과 결심과 의지가 없었더라면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고 당연히 북한과 같은 공산주의 국가가 됐을 거라고 보는 것이죠. 세계에서 많은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동북아에 두 가지 기적이 있는데 첫째는 동북아 전체가 공산주의로 물들었어야 되는데 대한민국이 자유민주 국가가 됐다는 것이 첫 번째 기적이요. 두 번째로는 중국이 공산화됐다는 것이 두 번째 기적이라고 많은 학자들은 이야기할 정도가 됐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 국가로 성립될 수가 결단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결국은 3.15 부정선거에 책임을 지고 하야를 했죠. 스스로 하야하셨습니다. 하야했죠. 그 4.19가 일어났죠. 4.19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왜 4.19가 일어났는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대통령에 4번 당선됐는데 4번째 당선된 선거가 60년 3.15 선거가 됩니다. 그럴 때는
대통령과 부통령을 별도로 뽑았는데 당시에 대통령 후보는 딱 두 사람이었습니다. 이승만과 조병옥 씨가 후보였습니다. 기타 후보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병옥 후보가 암으로 돌아가시는 바람에 대통령 후보에는 이승만 대통령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대통령 후보는 단독 후보. 단독 후보였습니다. 네. 당시는 무투표 당선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투표를 했지만은 그런 상황에서는 단 한 표만 나와도 대통령에 당선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대통령이 단독 후보니까 부정선거 할 필요 있어 없어요? 부정선거할 이유가 없는 그런데 것이죠. 왜 3.15 부정선거가 왜 그 일어났습니까? 당시에는 이기북이라고 하는 부통령이가 4년 전에 부통령 선거에서 졌습니다. 져서 장년이가 되는 바람에 이 이기북 일당이 4년 후에 부정선거라도 해서라도 자기네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했던 것인데 아쉽게도 60년 3.15 선거 3월 10월 선거 때 이승만 대통령의 연세는 85세였습니다. 지금도 85세면 연령이 많은 축에 속할 것인데 그 70년 전에 이승만 대통령은 85세의 고령이셨기 때문에 이기북 일당들이 부정선거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지를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승만은 나이가 86세 나이가 많으니 네. 대통령 임기 전에 죽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이기봉이가 지가 부통령 돼서 대통령 이어받으려고 3.15 부정선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4.19가 일어났죠. 네네. 4.19도 처음부터 일어난 게 아니라 원래 지방에서부터 슬금슬금 뭔가 잘못돼서 네. 하다가 마산에서 김주열, 네. 김수열이가 아니고 김주열이가 세상에 눈에 침이 최적한, 트인, 네네. 예, 눈에 밖에서 시체를 가라앉히려고 돌을 달아다가 가라앉혔는데 이게 돌끈이 끊어져서 시체가 떠오르자 예. 이것이 바로 폭발됐죠. 예, 우리가 모든 혁명이 그렇지만 한날 모든 사람들이 봉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봉기 이전에 대규모 봉기 이전에 산발적인 집회와 항거와 저항이 많이 있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폭발되는 것이 혁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모이는 6.6 혁명도 지금은 그 전에 산발적으로 대구에서 부산에서 전주에서 광주에서 춘천에서 원주에서 산발적인 집회를 가지면서 많은 국민들의 의지를 불태웠지만 오늘 예컨대 우리가 전원이 모여서 이 혁명을 준비하려고 하는 것인데 역시 이 혁명도 봉기가 일어나면 어느 날 갑자기 터지게 될 것이고 대한민국 전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혁명의 물결로 바뀔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192석을 가지자 네. 완전히 특검법 제조기가 되어가지고 예. 지금 특검법 몇 개 제소했나요? 특검법은 벌써 7개나 7개? 했는데 그 중에 제일 무서운 것은 뭐냐? 김건희 특검법 아닙니까? 김건희 특검법은 아직 발의 안 했습니다, 목사님. 아니 그런데 예. 김건희 특검법을 하겠다고 협박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김건희는 특검을 받을 그러한 그 이유가 있나요? 잘 아시겠지만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김건희 여사가 결혼 전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나 검찰총장 시절에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특검 대상이 전혀 법리적으로 될 수가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당은 김건희 특검뿐만 아니라 또 조국도 특검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이화영도 다시 특검을 하자는 등 입법 폭주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이 박사님들은요 아는 게 많아서 설명이 복잡해요. 그냥 한마디만 딱 하면 되는데 자 그때에 김건희를 수사하고 조사했던 사람이 이성윤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누구예요? 이성윤 중앙지검장이었습니다. 중앙지검장이 이번에 보복하려고 네. 국회의원이 당선됐죠. 그렇습니다. 근데 바로 이놈의 입에서 바로 특검을 하겠다. 그렇습니다. 이 말이 나오죠. 이미 발의가 됐어요. 그때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으로서 직무 정지가 된 상태 아닙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를 시켰기 때문에 네. 일체의 수사에 관여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이성윤이가 지가 조사를 해서 무혐의로 내렸다면 네. 아니 지금 와서 국회의원 됐다고 다시 재조사하자고 하면 돼요? 뻔뻔스러운 인간이죠. 뻔뻔스러운 인간이야. 뻔뻔스러운 인간이야. 우리 야당에 보면 뻔뻔스러운 인간이 한둘이 아니지만 이성윤과 중앙지검장 시절에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했습니다. 네. 그러나 기소하지 못했습니다. 또 코바나 수원업체의 사건도 본인이 철저히 수사한 다음에 혐의가 없다라고 결론을 낸 두 사건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며칠 전에 특검 발의를 한 인간이 바로 이성윤 중앙지검장이었습니다. 그때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예. 그 다음에 조국이가 예.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 정지를 시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정지시켜놓고 김건희를 조사했는데도 무혐의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당시 탈탈 털 수밖에 없는 게 윤석열 총장이 차기 대권 후보가 될 것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김건희 여사 건을 철저하게 탈탈 털었음에도 불구하고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 그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성윤 이 모렴치한 인간은 국회의원 내면서 보복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특검을 발의를 했습니다. 결국은 목적지가 김건희가 아니고 윤석열 탄핵에서 되는 것이죠. 윤석열을 탄핵하여 결국은 끌어내리고 그렇습니다. 연방제 꿈에도 소원인 그놈들의 연방제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 이런 상태 때 헌법은 뭐라고 말합니까? 국민 저항권이 있어요 없어요? 국민저항권은 헌법에 근거가 있다고 해서 발동되는 것이 아니고 없다고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저항권이 명문으로 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나 많은 저를 포함한 많은 헌법학자들은 불의의 항거한이라는 단어로부터 모든 국민은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국민들은 모든 인류는 불법적인 국가 권력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자신의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 앞에 선언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전문을 띄워주시면 여기에 4.19가 있죠. 4.19. 네네. 4.19 저항. 불의에 항거한 예.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써있죠. 그러면 헌법 전문에 국민의 저항권이 보장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목사님. 4.19니까. 네네. 그래서 오늘 우리는 4.19로 맞짱 떠야 되는 거야. 헌법 전문의 명령이야. 헌법 전문의 명령. 4.19처럼 하라 이 말이요. 나라가 무너질 때는 4.19처럼 하라는 거야. 그전에는 헌법 전문에 5.16까지도 있었죠. 5.16이 있었습니다. 네. 있었는데 목사님이 좋아하시는 전두환 대통령 때 삭제했습니다. 그러면 5.16, 4.19 정신이 헌법 전문에 있었는데 지금도 4.19는 그대로 있잖아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국민 저항권을 발동하여 완전히 윤석열 대통령을 앞세워서 조건부로 앞세워서 예. 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특단의 억지를 취하면 대한민국을 새로 우리가 건국을 하지 아니하면 앞으로 나라가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저항권은 헌법의 근거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근거가 있지만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모든 인류는 또는 대한민국 국민은 불법적인 국가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저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만세! 박유선 장관이 나오십시오. 자, 5.16에 대해서 설명할 테니까 잘 들으십시오. 장군님. 네. 장군님은 별이 몇 개요? 별이 세 개? 박정희는 그때 군사혁명할 때 별이 몇 개예요? 토스탄. 별이 2개도 혁명을 했는데 왜 3개가 돼가지고 혁명을 못해요? 죄송해요. 그러면 5.16이 혁명이 일어나게 된 동기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5.16 혁명은 네. 4.19가 나고 바로 이어서 장면 정권이 들었었는데 이 장면 정권을 그대로 뒀다가는
우리나라가 북한에 넘어가겠다는 그런 절박감에 6.4.8기생 9명을 핵심 세력으로 해서 일어난 혁명입니다. 그 6.4.8기생 주축 세력이 박정희 소장을 전면으로 내세운 것입니다. 5.16 군사혁명은 여러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무혈혁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참여한 세력은 전 국군 병력의 0.5%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 우리 정광훈 목사님을 중심으로 우리 나라를 바꾸야겠다는 우리 애국 세력들은 어떻게 보면 훨씬 더 강한 힘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우리가 우리의 이러한 노력으로, 우리의 혁명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이 정부가 완전히 선거제도를 바꾸고 선거 개혁을 하지 않으면 이 나라의 희망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5.16 혁명을 할 때 혁명 공약을 잠깐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런 사람만이 혁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들어보십시오. 혁명 공약. 첫째, 반공을 국시의 제1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친 반공 체제를 재정비 강화한다. 자, 박정희 대통령의 혁명 공약 1호가 반공을 제1의 국시로 삼는다. 이것은 뭐냐? 그때 장명 정부가 부패하여 북한이 다시 한번 남침할 준비가 다 됐기 때문에 이래서 박정희는 대결하기 위하여 혁명 공약 제1호에 반공을 제1의 국시로 삼는다. 이렇게 못을 박아놨다 이거야. 두 번째 보세요. 둘째, 유엔 헌장을 준수하고 국제협약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미국을 위시한 자유방과 유대를 더욱더 공고히 한다. 셋째, 자, 우리는 국제사회와 유엔과 더불어 같이 살고 있죠. 그렇습니다. 북한은요? 북한과 우리의 다른 점이 많지만 북한은 국제사회로부터 철저하게 외면을 당하고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왜냐? 국제사회의 룰을 전혀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전 세계 국제사회로부터 가장 신뢰받고 가장 협조를 받는 신뢰받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시간 관계상 행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무리 짓자면 박정희가 그때 5.16 혁명을 안 했으면 오늘날 대한민국이 존재해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5.16 혁명과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전 세계의 역사가, 미래학자, 군사 전문가, 심지어 대통령 총리들까지 70명 이상이 전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20세기에 들어서 가장 큰 기적이 박정희의 혁명으로 남한이 산업화를 거쳐서 민주화가 이런 것이 가장 큰 기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정희의 혜택이 국내용이 아니라 전 인류가 혜택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세계적 지도자가 다 이광렬을 비롯하여 박정희를 다 벤치마킹해서 나라를 살린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5,300만 국민 여러분, 특별히 개딸년 여러분, 주상파 여러분, 좌파 여러분, 이재명을 찍었던 1614만 여러분, 당신들도 이승만과 박정희의 혜택 때문에 대한민국에 사는 거야. 동의하십니까? 혜택을 다 보면서 왜 이승만과 박정희를 미워하냐 이 말이야. 어? 앞으로도 그따위 짓 하려면 북한으로 가라고. 북한으로 가라 이 말이야. 동의하십니까? 여기서 마치고 이따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신혜식 대표님 나오십시오. 네. 대표님,
네. 왜 한동훈이는 부정선거 없었다고 왜 저렇게 개지를 떨어요?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지금 국민의힘과 한동훈 다 공범들입니다. 부정선거에. 공범. 어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보도 나온 거에 따르면 전당대회를 여론조사 50에서 30% 포함시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여론조사가 조작되고 있다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강조했고 그것 때문에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당심 100%로 변경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걸 다시 여론조사를 포함시키겠다. 이번에 선거에서 자유통일당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빵표가 나온 지역에서 40표가 나왔다, 10표가 나온 지역에서 100표가 나왔다, 이런 말들이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증인이 나오고 있잖아요. 증인이 부정선거에 대한 증언들이 터져 나오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전당대회마저도 또 이 조작으로 들어가는 여론조사를 포함시켜서 역선택으로 또 전당대회를 치르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의힘은 부정선거의 공범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이번에 선거에서 떨어진 사람들까지도 네. 한동훈한테 절정내는 것은 한동훈이가 당대표 되면 공천권을 또 가지니까 지방자치선거 그렇죠. 2년 후에 그러면 도지사도 될 수 있고 국회의원보다 더 높은 거 그 다음에 또 서울시장도 될 수 있고 그러니까 떨어진 놈들까지도 말도 못하고 한동훈을 줄줄 빨고 다닌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지금 국민의힘 상황이 얼마나 우습냐면요, 어제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한동훈이 출마했으면 좋겠냐, 출마하지 말아야 되겠냐. 근데 여론조사에서 출마하면 안 된다라는 게 49% 국민의힘 지지층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또 이상한 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층이 한동훈 출마해라가 또 70%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한동훈의 실체에 대해서.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 70%가 한동훈 출마를 지지한다는 건 아직도 우리 보수 세력이 한동훈이 배신자라는 것을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언론들이 제대로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국민의힘은 조작된 여론조사를 통해서 겁을 먹고 한동훈에게 매달리고 한동훈에게 기대어서 다음 지방선거 대선까지 가려고 하는데 이거 완전히 폭망입니다. 지방선거도 지는 거고 대선도 우리가 질 수뿐이 없는 그런 상황이죠. 왜 그러냐? 여러분들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이 한동훈보다 2배 이상 지지율이 높아요. 2배 이하 10% 지지율을 갖고 어떻게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치를 똑바로 차려야 되는데 국민의힘은 조작된 여론, 조작된 여론조사, 조작된 선거에 의해서 움직이는 바보들이다 이겁니다. 자, 국민의힘 정당의 정당 정책 안에 이승만과 박정희 이름이 있어 없어요? 기본적으로는 있었는데 개정을 가하면서부터 그런 부분들을 다 빼버렸습니다. 오히려 김대중 정신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심하죠. 아니 5.18 정신을 헌법 조문에 넣으면 돼요? 헌법 조문에 저는요 넣으면 당연히 안 되는데, 오늘 저희가 지금 국민 저항권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국민 저항권, 나라가 자유민주주의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간다면 우리가 우리 두 손을 뜯고 일어나서 그걸 막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국민 저항권인데 그 5.18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국민 저항권은 비폭력 저항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쟁취하는 건데, 이 5.18이라는 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무기고를 털었습니다. 경찰에게, 군에게 총기를 쏴댔습니다. 이거 반란 아닙니까? 근데 그게 이제 헌법 정신에 들어간다면 우리 또한 진짜 비폭력이 아닌 폭력을 통한 국민 저항권을 발동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님 잘 들으십시오. 지금 오늘 6월 6일 현충일
기념행사 하시고 피곤하시겠지만은 피곤하실지라도 이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를 하기 위하여 청년들이 이승만을 끌고 나가러 갔더니 이승만 대통령이 밖에서 5.16 일어났다는 걸 모르고 있더라는 거야. 4.19가 일어났다는 걸 모르고 있더라는 거야. 모든 지도자들은 간신배들에게 쌓이면 망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주위에 있는 300명의 청와대 비서관들, 장차관들, 그리고 옆에서 돕는다고 하는 놈들 정신 똑바로 차려. 윤석열 대통령을 눈을 가리면 돼요, 안 돼요? 강화문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도 보고도 안 하는 거예요, 보고도. 그러면 세계 모든 지도자들은 아참쟁이들한테 쌓이면 바로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윤석열 대통령님은 절대로 주위에 있는 놈들 말 듣지 마요. 정진석이 그 개자식 말 듣지 말으란 말이요. 비서실장이 돼가지고 말이야, 정신 나가서 부정투표 있었다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정진석이 너 나와, 이 자식아, 너 나와. 윤석열 대통령님, 그리고 우리는 직접 대통령에게 전달하지 아니할 수 없어서 우리가 영상으로 정강훈 목사가 대통령에게 호소문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한번 틀어봐 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님, 컴퓨터 공학과 전산학 최고의 전문가인 장재원 박사님께서 28일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 등 7명을 대검찰청에 고발해 4월 10일 총선 무효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장재원 박사는 육사 출신으로 미 해군대학원 컴퓨터과학 석사 학위를 받고 미 오레곤 주립대학 컴퓨터과학 박사 학위를 획득하고 귀국 후 육군 기무사에서 정보장교로 일했던 한국 최고의 컴퓨터 전문가입니다. 장 박사가 고발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 김윤빈 사무총장, 김용관, 김재성, 김현준, 천종일, 최현옥은 서버를 조작하여 근본 선거에서 야당의 192석을 만든 주범들입니다. 그동안 끊임없이 언론을 통해 선관위 직원들의 실명을 밝히고 직접 해명을 요구했으나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 등 7명은 끝까지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변호사를 통하여 고발하였습니다. 자유통일당이 피해를 본 이번 선거 조작 사건을 전수조사해본 결과 근본 총선은 완전 사기 선거로 드러났습니다. 선관위 공식 보도 자료에서 자유통일당 투표가 0표, 1표, 2표, 3표로 나온 투표소를 상대로 자유통일당이 실행한 전수조사를 통해 이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이 도표를 보면 0표가 나온 지역이 73곳, 1표가 나온 지역이 100곳, 2표가 나온 지역이 115곳, 3표가 나온 지역이 156곳입니다. 0표가 나온 지역 중 한 곳인 부산 진구 제1투표소에서 해당 투표소에서 자유통일당에게 투표했다는 투표 확인증을 36명이나 제출하였습니다. 자유통일당을 찍은 유권자를 다른 지역에서도 조사한 결과 전국 14,000여 개 투표소의 선거 결과가 완전히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선거 전부터 조작을 시도하였습니다. 자유통일당은 국회의원 1명을 보유한 원내 정당이기 때문에 8번이라는 순번을 지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유통일당 투표지 분류함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상식적으로 7번 개혁신당 다음에 8번 자유통일당이 위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8번을 건너뛰고 그 자리에 9번 조국혁신당 분류함을 놓았습니다. 이는 자유통일당을 기타와 무효표로 처리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증거인멸을 위하여 지하에서 투표용지를 파쇄한 현장을 포착하였습니다. 이 모든 증거를 통해 사실 총선은 조작된 선거임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파 정당은 본투표에서 전라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이겼으나 사전투표에서 결과가 뒤집어졌습니다. 이는 지역구 선거에서도 많은 부정선거가 일어났다는 증거입니다. 사전투표 용지들이 관할 선거구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조작이 일어나 당선 결과가 뒤바뀐 것입니다. 하남 선거 투표 결과가 대표적 사례입니다. 해당 선거 결과를 보면 감일동 한 개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이용 후보가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추미애가 당선됐습니다. 이것은 사전투표 조작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충청도와 수도권에서 이런 사전투표 조작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훼손된 사전투표 봉인 스티커 또한 명백한 부정선거 증거입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2016년 오스트리아에서는 대선 개표 과정에서 사전에 뜯긴 우편 투표 봉인지가 겨우 5개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3개월 후 전체 재선거를 실시하였습니다. 대통령님, 다음 동영상을 꼭 시청하여 주시고 3개월 안에 총선 재선거를 선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동영상은 인천 남동구 개표소에서 실제 일어난 일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빠질려면 하거든요. 요거를 빼가지고 그냥 밑에만 바꾸면 끝나는 거예요. 밑에만 바꾸면. 자, 지금도 지금 약간 빠져있죠? 빠져있죠? 투표를 종료하고 양쪽에 빗장을 하고 봉인을 합니다. 봉인지에는 투표관리관, 투표참관인 여러 명이 사인한 봉인지를 붙입니다. 원래는 빈 봉인지를 먼저 붙이고 난 후 사인을 합니다. 그런데 봉인지가 검은 것도 이상합니다. 사인을 사진을 찍어 놓아 개표할 때 그새 함이 열린 날을 사진과 대조하려는데 검은색이면 사인 글씨가 잘 보이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하는지 얼마나 유치합니까? 도대체 이런 수작이 믿어지지 않죠? 그러나 실제 일어나는 일입니다. 선관위의 꼼수입니다. 그리고 며칠 후 당일 투표날까지 안전한 장소에 보관합니다. 부정선거범이 뚜껑을 열고 가짜 투표지를 넣으려면 봉인지가 훼손이 되어야 하나 다음에 나오는 동영상을 보면 봉인지가 훼손 안 되고 귀신같이 가짜표를 넣을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다시피 봉인지를 훼손 안 하고 양쪽 옆에서 빗장을 빼고 뚜껑만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짜표를 마음대로 넣을 수 있습니다. 뚜껑 닫고 원래대로 빗장을 걸면 감쪽 같습니다. 자, 왜 이걸 제가 의심하게 됐냐면 지금 그 사전투표 관내 투표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90%가 조국신당 더불어당이에요. 현장에서 사람들이 발견 못한 이유는 정상적으로 봉인지를 떼고 빗장을 뺐기 때문에 의심들을 안 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마술입니다. 가히 부정선거범들은 프로 중에서도 프로 마술사입니다. 기상천외합니다. 이러니 온 국민이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정선거를 기획한 머리만 좋은 한 놈에게 5천만 국민의 민주주의가 통째로 말살이 되니 가히 세계 역사에 남을 일입니다. 그러나 이게 뭐 어렵습니까? 세계적인 발명품인 김치와 한글과 활자인 쇠술, 세계 최초 직지신경을 만든 IT 최선진국인 대한민국 국민을 우습게 보고 발각이 안 되리라 생각한 것이 헛똑똑이입니다. 이제 온 국민은 이 동영상을 보셨으면 1960년 3.15 부정선거 후 4.19 혁명이 일어났듯이 총궐기해야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불의에 대응하기 위해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전주, 강원 지역을 순회하면서 부정선거 규탄 대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6월 6일 광화문에서 부정선거 세력과 맞짱뜨려 합니다. 이 집회는 4.19, 5.16 혁명을 이어가는 세 번째 혁명이 될 것입니다. 이미 광화문에는 목숨을 던질 준비가 된 1000명의 순국 결사대가 조직되었습니다.
저는 50년간 목회를 한 목사의 양심으로 이러한 시대적 사기를 진행한 이재명, 조국, 문재인을 결코 용서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이 저를 처리하기 위하여 3번 감옥에 가두었고 현재까지도 좌파단체를 통해 고소 고발하며 저를 제거하려 합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로 굴복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광화문으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것입니다. 정광훈 목사 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우리는 4년 동안 광화문 광장에서 비가 오나 우리는 생명을 내어 대는 결사적인 투쟁을 한 결과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대통령님에게 요청한 것도 없습니다. 우리를 인정해달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여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어 놨는데 마지막 결과가 총선을 사기쳐서 192석을 만들어 결국 마지막 목적지인 북한의 연방제로 갈 수밖에 없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박정희의 각오와 정신으로 혁명으로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계속하여 반복해서 들어보시고 결단하십시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와 같은 불의에 대해서 정의롭게 앞장서지 아니하시면 이제 우리도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할 수 없습니다. 나라가 북한의 연방대로 간다는데 도대체 대통령을 책임져야 될, 국가를 책임질 대통령이 이런 위기를 다 알면서도 침묵하고 좌파 애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다 알아요. 대통령 3년 나머지 잘할 수 있게 해줄 테니 반드시 개헌을 하십시오. 개헌을 동의하면 편안하게 대통령 마치게 해줄 테니까. 사기입니다, 사기! 만약에 그 사기에 넘어가면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끝난 뒤에 바로 깜빵입니다, 깜빵! 문재인이 누군지 아직도 몰라요? 이재명이가 누군지 아직도 몰라요? 조국이가 아직도 몰라요? 그걸 모르시면 내일 바로 대통령 사표 내십시오. 바로 이 3마리는 처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믿고 삽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한 분을 믿고 오늘까지도 우리는 투쟁해 왔습니다. 하도 열받아서 장려한 박사님 잠깐 나오십시오. 길게 할 것도 없고 한마디만 따겠어요. 현관이 고발했어요, 안 했어요? 고발했습니다. 고발한 내용이 뭡니까? 공무집행에 완전히 5천만 국민을 전산 조작으로 국회의원 60명을 바꾸는 놈들입니다. 그런데 고발한 놈이 몇 마리요? 딱 5명입니다. 5명. 5명? 예, 그게 이제 전산을 조작한 핵심 사람들이죠? 그렇습니다. 그 놈들이 192석을 만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192석 뿐이 아니라 예, 이 국민의힘 정당 108석 됐잖아요. 예, 이것도 완전히 다 사기죠, 사기. 그렇습니다. 사기입니다, 사기. 자, 이제 최고의 통계학자고 최고의 육군사관학교 나오셨죠. 예, 그렇습니다. 중2 때 벌써 오늘날의 미래를 알고 육사에서 미국에 유학을 시켰죠. 예, 그렇습니다. 공부를 뭐 했습니까? 컴퓨터 사이언스 했습니다. 돌아오신 뒤에 기무사에서 근무하셨죠. 예, 기무사에서 전산과장 하면서 국가에 많은 공헌을 했습니다. 기무사는 뭐 하는 단체가 기무사예요? 간첩을 잡는 데입니다. 간첩 잡는 데. 거기에 정보팀장을 하셨죠. 예, 전산팀장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정보에 대해서 1인자라고도 봐도 되는데 예, 보니까 이 개자식들이 다 사기를 치는 걸 보고 예, 이제 28일 날 고발식을 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님이 예. 조금 내가 봐주는 이유는 예. 이 사람들이 바로 4.15 총선 4년 전에도 수없이 고발해도 접수도 안 해주고 심지어 이번에 총선 한 달 전에 일괄적으로 다 기각을 했단 말이야.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즉시로 박사님이 무섭긴 무서운가 봐. 바로 안양지검에다가 배당을 했다며. 예, 6월 4일 날 네. 안양지청에 김기윤 검사에게 제 사건을 배당했습니다. 이것도 사실 대통령의 허가 없이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국정은 대통령의 허가가 돼야 되니까 예. 이거는 잘못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 이거는 수사하라. 예. 법무부 장관에게 예. 지시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안양지검에 접수가 됐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수사 들어가겠죠. 예, 일주일 있으면 아마 제가 저 과천 경찰서에 가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을 것 같습니다. 이야. 조사받으면 입증할 자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3개월 안에 재선거를 한다 선포를 해도 되지 않습니까? 제가 과천 경찰서에서 가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 그 경찰관은 반드시 5명의 전산 공무원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행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박사님에게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빼도 박도 못한 증거를 전준환 목사님 모시고, 자, 전라도에서 지역구에서 우리가 출마한 국회의원이 있었죠. 예, 있었어요. 있었는데 지역구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11군데서 나왔는데 그 후보자를 찍은 자유통일당 후보자를 찍은 사람이 2,300표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어떻게 자유통일당 표는 900표밖에 안 나왔어? 그랬어요. 이럴 수가 있어요? 있습니까? 아니 그때 왜 전라도가 왜 보자기에 왜 쌓였습니까? 북한의 보자기에. 그 이유가 뭡니까? 한번 설명 한번 해주세요. 예. 제가 전라도 사람입니다. 여기 전라도 사람들 많이 계시죠? 한번 큰 소리로 함성을 한번 질러보세요. 왔다며 맞네.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의 아버지고 김성수 선생이 건국의 어머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김성수 선생은 호남이 낳은 인물, 이 앞에 동아일보 보이시죠? 고려대학교 아시죠? 우리나라의 토지 개혁을 앞장섰던 사람이 누굽니까? 김성수 선생입니다. 근데 그 김성수 선생이 대한민국 건국 훈장을 받았는데 대한민국의 건국 훈장을 누가 박탈시켰습니까? 문재인입니다. 문재인. 호남 사람들은 왜 가만히 있습니까? 자, 호남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 이 할아버지 이야기를 우리는 다시 한번 들으면 호남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 할아버지가 제 고향분이십니다. 남한에서 모든 데모라든가 뭐 폭동을 일으키는 것은 저우의 지령이 없으면 안 돼. 그리고 또 그 폭동 시위라든가 이런 것을 누가 주도에 대해서 일으켰는가. 거기에 포인트 5.18 김대중이거든. 그럼 그 김대중의 바탕은 1946년도 공산당 때부터 김대중이 내가 알아. 활동하던 것을.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북한 가기 전에 저 전라남도에 연락책 할 때도 이미 김대중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김대중은 알고 있었다. 알기로.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김대중이라고 그러고선 이 빨갱이 제2의 박헌영이에요. 제2의 박헌영이 김대중이고 제2의 김대중은 문재인이에요. 문재인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존재 불투명해. 미안하지만 그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존재가 성립될 수가 없어. 자, 간첩으로 내려왔던 이 할아버지가 김대중이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앞날이 불투명하다고 했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제가 보니까 김대중이가 내세웠던 것들 4대국 안전보장론 맞아요 틀려요? 대중경제론 맞아요 틀려요? 예비군을 폐지하자고 했던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햇볕 정책이 맞아요 틀려요? 햇볕 정책 한다고 이북에다가 돈을 갖다 주었더니 핵폭탄이 날아오게 생겼어요. 방사포가 날아와요. 요즘에는 이제는 오물이 날아와요. 자, 그러면 우리가 김대중 정신이 뭡니까?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박정희 정신을 따르지 않고 이승만 정신을 따르지 않고 김대중 정신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호남 사람들은 여기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동의하시면은 만세! 저는 이번에 호남 지방에서 그렇게 적게 찍었다고 믿지 않습니다. 호남 지방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자유통일당을 찍었는데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떻게 후보가 2,300표 이상을 받았는데 비례대표에서 900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저는 선관위원장에게 말합니다. 선관위원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선관위원회에서 자식들을 부정으로 취직시키는 거 아시죠? 나빠요? 좋아요? 이런 사람들은 3대가 망할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지금이라도 선관위원회 전산 조작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전광훈 목사님이 돈을 100억을 현상금을 걸었어요. 돈이 없으면 우리가 모금이라도 해서 줄 수 있지요. 그렇게 생각하면 만세! 만세! 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말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나올 때 준비가 안 됐어요. 준비됐어요? 안 됐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나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3마리를 잡아버렸어야 돼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하면 만세!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부정선거를 수사해야 됩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수사해야 됩니다. 만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것을 머뭇거리면 우리가 윤석열이를 타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뭉쳐서 이 부정선거를 막아내고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호남 사람들이여 일어나서 싸우십시다. 자, 어둠이 마려워도 어둠 생각 하지 말고
거기서 그냥 오줌 싸버려. 지금 혁명하러 나온 사람이 오줌 싸러 갈 시간이 어딨어? 또 뭐 먼데 온 사람은 뭐 미리 버스 탄다고 가기만 해봐 나한테 죽어. 우리는 오늘 여기에 살려고 온 게 아니야. 죽으려고 온 거야. 죽으려고. 5.16 4.19 혁명 공약을 김수열 대표님이 발표하겠습니다. 발표하겠습니다. 6.6 혁명 공약. 첫째, 지난 40 총선은 총체적인 부정조작 선거로 민주적 정당성이 없으므로 이를 원천무효로 선언한다. 둘째, 장재원 박사가 검찰에 고발한 5명의 중앙선관위 소속 전산 조작자들이 안양지검에 배당되었는데 이를 신속히 구속 수사하라. 셋째,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에 의해 당선된 대통령을 불법으로 탄핵하려는 반국가 세력을 처벌하여 연방제로 가기 위한 개헌 시도를 원천 봉쇄하고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여 3개월 안에 재선거 실시를 명령하여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우라. 넷째, 대통령은 4.19와 5.16 혁명 정신으로 계엄령을 위시하여 대통령에 주어진 모든 권한을 동원하여 이승만의 건국과 박정희의 산업화를 이어 남북 자유통일을 이루어 세계 G2 국가로 나아갈 것임을 선언하라. 다섯째, 대통령은 미국과 유엔사와 세계 열방과 협력하여 남은 3년 임기 안에 반드시 자유통일을 이룩하라. 여섯째, 우리 광화문 자유우파 국민들은 이를 실행하기 위해 목숨을 던질 각오가 되어 있다. 일곱째, 만일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국민의 이름으로 대통령 하야 통일에 앞장설 것이다. 2024년 6월 6일 광화문 국민혁명의장 전광훈. 동의하십니까? 지금까지 연사님들의 모든 말씀을 들으니까 열불이 나요 안 나요? 열불 나요? 그래서 오늘 오리지널 가수를 모시고 왔습니다. 이 노래와 함께 여러분 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열불 납니다. 열불 나. 오리지널 가수님이 오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이 가사 그대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사파를 쳐내고 자유통일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자, 우리 가수님 어디 가셨습니까? 가수님은 전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네, 저는 박선희입니다. 아니, 내가 저작권도 안 내고 이 노래를 내가 제일 많이 이용하는데 네. 저작권 드릴까요? 아니요. 안 줘도 돼요? 네. 아, 근데 어떻게 그렇게 노래를 잘하고 나도 노래 잘하는데 말이야. 꺾기를 너무나 잘하는 거야. 고맙습니다. 이게 가수님이 강문을 살려내었어. 감사합니다. 이게 주제가 되었거든요. 주제가가. 네, 고맙습니다. 한번 불러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 시대의 최고의 선지자 정강훈 목사님께 여러분 큰 박수 한번 올립시다. 반갑습니다. 최고의 애국자 우리 정강훈 목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 올립시다. 음악 주세요.
목사님, 어떻게 이런 노래를 만들었어요? 네, 제가 우리 박근혜 대통령 탄핵됐을 때, 네, 제가 그때 열불이 나고 천불이 나고 제가 수일 동안 잠도 못 자고 통곡하고 있을 때, 자, 내 인생이라는 노래를 한 곡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KTX 타고 가면서 제 남편하고 그때 가장 이슈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야기였습니다. 맞아. 그래서 그 이야기가 주고가고 주고받고 하다가 가사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내 인생이라는 노래 한 곡에 가사를 2개를 붙였습니다. 2개를 붙여서 만든 곡이 바로 이 곡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곡을 우리 정강원 목사님께서 광화문 주제가로 선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강원 목사님 정말 아주 최고의 선지자이시고 최고의 애국자이시고 그렇습니다. 이제 가수님의 사명이 커요. 네. 전국을 다니면서 네. 17개 광역도시를 다니면서 네. 이 콘서트를 계속을 해야 돼. 네. 하겠습니다. 그렇지.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가수님의 노래를 강화문으로 영상으로 편집한 게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 영상 편집도 참 잘했어. 내가 이게 대한민국이 지나온 건국사를 이걸 완전히 영상으로 만드는데 보니까 네. 아니 그래도 그렇지 여자가 쌍젖을 물리고 애들한테 이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와서 만든 나라 아닙니까 이게? 너무나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힘들게 살았으면 제가 학교 다닐 때 수업료가 없어서 엄마 수업료 좀 달라 하니까 돈이 묻고 죽으려도 돈이 없다 이러면 가시나야 이런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세상에 그런 세상에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노래가 아니고 네. 민요야 민요. 네. 본문에서부터 나온 민요라고. 네, 그렇습니다. 아마 이거 세계 최고의 노래가 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나훈아의 팬스는 저리 가라요. 네, 감사합니다. 조용필의 뭐 돌아와요 부상아 이제 개떡이요. 네, 감사합니다. 하나도 못 나와 여기에.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조나단 목사님이 네. 이 결과를 우리가 만들어낸 다음 영상으로 편집한 이게 노래가 있는데 노래는 똑같아요. 네네. 다시 한번 2번을 더 불러주시면 네, 고맙습니다. 조나단 목사님 만든 영상을 한번 보면서 네. 이제 대한민국은 혁명을 완성했습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렇죠. 자, 음악을 주세요. 와. 열고
18번 노래가 하나 있거든. 네네네. 내 나이가 어때서? 내 나이가 어땠어? 그거 할 줄 알아요? 네. 내 나이가 어때서 한번 갑시다. 그래요? 네. 가자! 나이가 있나
나도 노래라 그러면 2등하기 내 노래 잘하거든. 목사님 저보다 잘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나훈아 같은 사람 무섭게 보여. 근데 보니까 이미자 다음에는 제일 잘하는 것 같아. 이야, 야만 오면 나훈아 선생님 태수형 프로로 여기 오십시오. 야, 진짜 잘한다. 진짜. 고맙습니다. 아, 이거 내가 괜히 칭찬하는 게 아니고 고맙습니다. 가창력이 대단해. 하여튼 목소리 보존 잘하시고 네. 17개 광역도시를 돌면서 네. 계속 이 사이트를 계속 열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리고 언제 내가 세종문화회관 빌려가지고 고맙습니다. 표 하나에 15만 원씩 받아가지고 네. 돈 걷어서 내가 다 줄 테니까 고맙습니다. 만세! 만세입니까? 박수하겠습니다. 자, 이제 끝날 시간이 됐는데, 행진할 시간이 됐는데, 이제 우리의 광화문 힘으로만 가지고는 도저히 저 192석 저 개자식들을 쳐낼 수가 없어서 이정립 차관님을 앞세워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지역 방위대, 대한민국 수호 지역 방위대입니다. 미국은 전투는 현역들이에요. 현역들이 전투합니다. 그러나 국가 내에는 다 예비역들이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벤치마킹하여 이정립 차관님을 총사령관으로 임명을 해서 전국에 3,518개 동대표별로 계급이 제일 높은 사람이 대장이야. 두 번 높은 사람이 부대장이야. 그 다음에는 또 사무총장이야. 거기 회원은 누구냐? 군번 가진 사람들은 전체가 다 가입돼야 돼. 그리고 거기다가 군번 가진 사람하고 같이 사는 사람까지 전체를 한 달 안에 이것을 지역방위대를 조직을 완성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총사령관의 말씀을 한마디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 중에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것을 제일 아주 은혜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대한민국 집회에 최고로 많이 왔는데 우리는 이 자리에서 제2의 전광훈 목사님이 되겠다고 생각하시면 큰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유일하게 구하는 길은 우리 군벌을 가졌던 1,500만 이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전광훈 목사님이 목표를 제시하고 전략을 세우는 대로 전부 나와야 됩니다. 제가 요구합니다. 명령보다도 더 강한 말입니다. 강력히 요구합니다. 다 나와서 나라를 구하는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518개 동네별로 지역 방위대를 한 달 안에 조직을 하시고 총사령님께 보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는 나는 광화문의 총사령관이야. 저한테 다 보고를 해서 반드시 대한민국을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군번 같은 사람들이 3,518개 동네에 신청을 안 하고 가입 안 하고 그 가족들이 가입 안 하면 군번을 취소하겠습니다. 취소. 동의하십니까? 미국처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우리 나라를 지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다 일어나시고 이제 행진할 시간이 됐으니까 자 이제 행진을 할 때는 군가를 불러야 돼. 군가를 부르는데 군가 연습 한번 해보고 이제 행진을 용산까지 합니다. 용산까지. 윤석열 대통령님 여기 모인 분들을 보셨죠? 이분들이 뭐 떡이 나와요 밥이 나와요. 오직 대한민국을 위하여 그리고 실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을 지원하기 위해서 눈물나게 5년 6년 동안 투쟁을 해왔습니다. 그러므로
한 가지만 해달라니까요. 3달 안에 총선거 다시 실시한다. 이거 안 해주시면 우리는 이제 혁명이 시작되었으므로 내일부터 용산에다가 텐트를 10,000개를 치고 저 대법원에다가 10,000개를 텐트를 치고 우리가 문재인 때 하던 것처럼 우리는 목숨 걸고 투쟁을 할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전우의 시체 연습 한번 하고 출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전우의 시체로 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야, 행진 시간이 좀 늦었는데, 자, 행진 제 얘기를 잘 들어야 돼요. 지금 앉아 있는 의자를 전부 저 인도 쪽으로 한쪽으로 싹 몰아가지고 의자를 전부 저쪽에 두고 몸은 다시 이 도로 쪽으로 다시 나옵니다. 오늘 도로 차선이 행진 차선이 2차선이고 오늘은 특별히 세계 첫째로 정강원 목사님이 2루차를 타고 공사까지 갑니다. 우리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비행기에 참석해주시고 경찰이 차선을 좁힐 수 있도록 안으로 다 들어오세요. 안으로 다 들어오시고 경찰은 차선을 좀 좁혀주시고 너무 빡빡하게 서서 가면 사고가 날 우리가 있으니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이 빠져주면 따라가면 됩니다. 자, 의자는 전부 한쪽으로 다 들어오세요. 한쪽으로 좀 불편하더라도 차곡차곡 집어서 제일 끝으로 한쪽으로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남자들이 좀 나서세요. 남자들이. 자, 빨리 의자를 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주님 아래 은혜가 넘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줄을 서서 1호차, 2호차, 3호차, 4호차 그 앞에서 신호를 주면 따라가시면 됩니다. 오늘은 어차피 가면 용산서 여기까지 쭉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서두르지 않으시다 되고 앞에 가는 대로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못해요. 애기가 어려가지고 빨리 가야 돼. 열정적이야. 감사합니다. 끌게요.